나는 저 내무관만 봐도 약간 PTSD 올라오는 것 같아. 육군에 갓 입대한 신병 이승영이 눈에 띈 건 말년병장 마수동. 쓰레빠랑 갖고 와봐. 알겠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군필자라면 누구나 귀에 맴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군생활 끝나? 그 멘트를 던지며 신참 괴롭히기에 나섭니다. 애들 돌아가는 거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한편 병장 유태정 역시 후임의 군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몇 살 때쯤인 거예요? 프라의 연인 나오셨을 때 20대 한 거의 중후반 그쯤. 20대 중후반이시게요. 그러나 취미가 후임 괴롭히기인 병장 마수동과 달리 태정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군기 반장이자 군생활 에이스입니다. 아팠냐? 아닙니다. 4년에 다닌다고 나 무시하냐? 여전히 수동에게 괴롭힘 당하던 승영은 저 마태군님 유태정 병장이 신병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태정이 보좌하여 겨우 자리를 피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신병 데려왔습니다. 사수와 부사수로 마주하게 된 승영과 태정. 충성은 무슨 그런데 승영을 본 태정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야 승영아. 알고 보니 둘은 중학교 동창이었죠. 처음엔 좀 같아도 좀 지나고 보면은 뭐 견딜만해. 예. 아 뭐가 얘야. 그냥 편하게 해. 친구의 의리로 군생활의 팁을 알려주는 태정이지만 근데 물어볼 게 있는데 내무실에서 혼자 음악 같은 거 들을 수 있어? 승영은 물론 쉬는 시간 정말 같은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야 한번 해봐. 너 제대할 때까지 찍힐걸? 그냥 처음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싸라면 싸고 그냥 그것만 잘하면 돼. 난 진짜 군대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며칠이 지났음에도 솔직히 내무실에서도 슬리퍼 필요하면 자기가 직접 가져다 신으면 되지. 밑에 애들이 그걸 왜 갖다 줘야 돼? 군대란 조직에서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야. 걔네들도 처음에는 다 슬리퍼 갖다 주고 다 그랬어. 넌 짬 먹으면 안 그럴 거 아니야? 합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걸 군 왜 생활에 시켜? 적응하지 못한 승영. 나는 밑에 애들 들어오면 진짜 잘해줄 거야. 몇 달 후 승영에게도 마투임 이병 허지훈이 들어옵니다. 맞다. 야, 걔 처음에 잘 잡아야 돼. 나중에 풀리면 쪼여지지가 않아. 얼마 후 태정은 승영에게 직접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통신부한 12병 허지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통신부한 CP병장 유태정입니다. 딱 신속 명확 정확하게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 같은데. 손 대. 자, 전화 또 온다. 자, 지훈아 전화 또 온다. 통신부한 12병 허지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서단 작전 장교야. 충성! 대대장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 어디 가셨나? 저 잠깐 관사에 내려가셨습니다. 관사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관사 전화번호 아닙니까? 다음 날 TV를 볼 계급이 안 되는 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을 목격한 심심한 말년병장 수동. 야, 호준. 이병 허지훈.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역시나 군필자 PTSD 유발하는 질문으로 지훈을 괴롭히고 솔직하게 누가 더 잘생겼냐? 두 분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계셔서 말입니다. 내가 겪어본 고참 같아 진짜. 그렇지 당연히. 객관성이 없냐 이 새끼야. 이어지는 괴롭힘의 결국 와성경님 그만하십시오. 승영이 한마디 하고 나섭니다. 고참이 쫄다고 데리고 장난도 못 치냐? 장난치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태정. 새끼가 싸가지 없네 이거. 애는 또 왜 때리고 그러십니까? 와. 승영을 향해 손 안 찍어마는 걸 태정이 말리려 하자 수동의 분노는 이제 태정을 향합니다. 야, 너도 한번 죽어볼래? 하지 마십시오. 하면 어쩔 건데. 결국 주먹 다짐으로 상황이 커지려는데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때마침 등장한 당직 사관 때문에 일단락되죠. 그리고 또 얼마 후 승영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태정. 야 승영아, 너 조심해야겠더라. 너 요즘 말 되게 많아 너. 저런 식의 경고의 방식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이 겪는 맞아. 상황이죠. 무대가 군대이긴 한데 진짜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여기 다 맞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 사람들 기준에서 그런 거지. 내가 틀린 건 아니잖아. 여전히 승영은 네가 틀렸다는 팩트만을 게 말하며 군 생활의 부조리함을 주장합니다. 나 제대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괜찮아. 어차피 고참되면 내가 다 바꿀 거야. 그날 저녁 편지를 쓰고 있는 승영을 본 수동은 또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줘봐. 좀 보자. 야, 태정아. 이 새끼가 너한테 편지 썼거든? 어? 내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근데 그 편지는 다름 아닌 태정에게 태정이에게. 쓰던 편지. 태정아, 나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라? 뭐 고참한테 반말하네. 모두 앞에서 편지가 읽히는 수치스러운 일을 참지 못한 승영은 폭발해버리고 마는데 봐봐. 야, 그래 꺼줘? 꺼지라고. 달라고. 야! 결국 그날 밤 오늘 한 새끼 때문에 여기 모인 거야. 단체 집합으로 군기를 잡는 태정. 야, 이승영. 당연히 그 화살은 승영을 향하는 것이었죠. 너 어떻게 마수병한테 개일 생각을 해? 다른 후임들 앞에서 그렇게 군기를 잡은 태정은 미안하다. 승영만 남았을 때 친구로서 사과를 전합니다. 다른 애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그것이 태정의 군 생활 마지막 격려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정은 전역을 하고 태정이 떠난 후 선임들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던 승영은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나 주는 거냐? 예, 저 맞으면 신으십시오. 선임들에게 선물도 조공하고 적당히 아부도 섞어가면서 조금씩 군대 문화에 적응하는 승영. 요즘도 계속 운동하십니까? 네, 좀 티나? 아니, 몸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제 그의 군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직도 적응하지 못한 지훈이었죠. 그 시기에 지훈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며 안 되겠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충성. 지훈은 정신이 없어서였는지 선임 앞에서 담배를 끄지 않아 혼나게 되는데요. 담배 안 꺼? 아, 이 새끼가 미쳤나 진짜. 야. 시간이 한참 지났어도 여전히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훈을 이제 승영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승영이 미처 몰랐던 사실 하나. 그건 바로 지훈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분화줄을 묶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훈. 이 장면도 진짜 너무 효과적으로 찍었어.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 사건이 있은 후 휴가 중에 승영은 전역한 태정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합니다. 야, 나 근데 나 지금 나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내가 어저께 내가 외박해가지고 내가. 하지만 태정은 딱히 만날 생각이 없는데요. 잠깐이라도 시간 안 돼? 이 자리가 불편했던 태정은 여자친구까지 불러 승영과 빨리 헤어지려고 합니다. 집에는 언제쯤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던 승영. 야, 너 거기 안 서? 결국 태정의 여자친구는 돌아가고 둘만 남게 됩니다. 너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아니, 다행이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고 그런다? 너 그거 알아? 이 새끼 사람 진짜 짜증나게 하네 이거 진짜 이거. 그가 하기 싫은 얘기를 꺼내자 결국 인내심이 터져버린 태정. 태정아, 내가 잘못했어. 태정아, 나 진짜 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야, 지훈이 있잖아. 뭐? 야, 너네 아까 내가 그냥 넘어갔어. 어? 너 사람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 알아? 어? 나도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 요즘 좀 이상해. 이 상태로는 혼자 있기 힘들어. 정신 차려 새끼야. 남자 새끼가. 씨. 그래도 친구인 승영이 걱정됐던 걸까? 간식거리를 사들고 여관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승영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군대에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좋아하는 노래를 편히 들으며 말이죠. 되풀이되는 폭력과 부조리한 괴롭힘이 재생산되며 변하지 않고자 했던 사람조차 결국 변하게 만들어버린 군대라는 조직.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죠. 피할 수 없는 집단의 무게감에 짓눌려 죄를 짓고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학생 영화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학생들이 만든 이제 졸업 영화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어떤 형태의 영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들의 틀을 시작부터 완전히 벗어 던지고 시작을 하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요즘 드라마 DP가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DP가 이야기하는 군대 내의 모든 어떤 부조리 같은 것들을 사실은 윤종빈 감독님이 16년 전에 이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로 이미 다 보여줬죠. 그 윤종빈 감독이 이제 관객들이 이 영화를 공감한 이유로 나의 치부를 솔직하게 드러내서 좋아해 준 것 같고 또 나의 치부가 곧 모두의 치부이니 그 지점을 관객들이 공감한 것 같다라고 제작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윤종빈 감독께서는 처음에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사실 그 졸업작품으로 장편을 만든다는 시도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드문 시도였죠. 제대 후에 군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희화화되거나 포장된 군대 이야기 말고는 군대 생활 자체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걸 깨닫고 군대 이야기를 한 번쯤은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안 보여? 물광이라는 건 말이야. 물과 기름의 적절한 배합이 진짜 중요해. 근데 이 영화 뭐 캐릭터들 몇 면을 보면 다 너무나 살아있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 눈이 가다온 게 이제 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승영에게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좀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겉으로 대할 때는 굉장히 이제 자기만 믿으라고 하면서 이제 케어해주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대석이라고 하는 또 다른 후임을 시켜가지고 이제 제대로 못 잡냐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또 대석이라고 하는 그 후임을 때리고 난 다음에는 나다 너 믿으니까 이러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는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고 들어가.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중대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자잘한 폭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 폭발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캐릭터가 태정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까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시스템의 관리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를테면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 태정이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계산대에서 물건 하나씩 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재밌는 게 군대에서 나와서는 사실은 굉장히 찌질한 루저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모습, 그 균열 같은 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캐릭터는 승영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고 누군가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좌절하게 되는 캐릭터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승영의 어떤 급격한 변화 같은 경우는 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죄책감 그 자체를 캐릭터로 만들어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가 제일 잘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폭로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우리는 모두가 가해자지만 모두가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승영이가 자살했을 때 그냥 자기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20대의 윤종빈이 천재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윤종빈 감독이 연기하는 이 지훈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냥 말투나 이런 것들 웃기긴 했지 그게 굳이 뭐 이상하거나 어리버리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이 전화응대 같은 경우에도 뭐 바로 고치기도 하고요. 신고하시피 병원 드립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병장이 사실은 먼저 자극을 하거든요. 뭐 웃긴 표정을 짓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훈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계속 지훈이를 두고 어리버리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훈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태정을 힘들게 한다. 라고 계속 느끼면서 아 지훈이는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더 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문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대원들의 어떤 암묵적인 동의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좀 충격적인데 이지매 같은 거지.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지훈이라는 캐릭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보면은 안타깝죠, 사실은. 뭐 그런 친구들을 뭐 보기도 하고 뭐 겪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지훈이 같은 친구는 학교에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한 명을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도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 각자 이제 군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그러네요. 용서받지 못한 자가 훌륭한 지점은 이제 바로 그런 트라우마를 온전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영화들이 그 이전에는 한 편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군대를 다루는 어떤 대중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